정보회의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먼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매크로 이야기 나눠봐야 뭐 복잡다단할 뿐이고 영국이야 영국이고. 네. 네,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기업은 기업이니까. 네. 뭐 사실 우리가 보면은 주가가 이제 출렁거림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하지만 그 기업은 어제도 문 열고 오늘도 문 열고 공장에서 뭐 근로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뚝심 있게 기업을 보자. 오늘 어떤 뚝심 있는 기업을 또 들고 오셨는지요? 지난주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어떤 뉴스죠? 삼성전자가 2021년 글로벌 전략회의를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기대되는 게 하나 있고 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보면은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인텔에다가 과의 관계가 결별이 되면서 그렇죠.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이 두 가지 뉴스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좀 시장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인텔하고 결별한다고 그랬죠. 네네. 네, 그렇게 자기 되면 칩들은 자기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TSMC하고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날개를 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점사항이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 1992년도서부터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뉴스 보면 258에이커, 그러니까 약 104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관련돼서도 TSMC가 미국에 애리조나 진출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보호주의가 점점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오스틴의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이죠. 네,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미 진출을 해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그 옆에 부지를 258에이커,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거든요. 33만 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큰 부지를 매입한 것은 TSMC 진출과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오스틴 공장과 관련돼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미리 진출해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네네. 같이 옆에다가 공장 예, 거리상으로 약 샀죠. 한 10마일 정도 되죠. 괜히 샀을 리는 없을 거고. 네네. 오스틴이니까 카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ENF 테크놀로지는 200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대주주는 한국알콜이고요. 시총 현재 약 한 6,4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 크게 제품군, 그러니까 ENF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어레인지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봤었는데 회사의 프로덕트 믹스가 바뀌면서 반도체 비중이 훨씬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드리면은 네. 일단 기판 끝이나 노즐에 불필요한 포토 레지스터를 없애주는 씬너. 이 씬너 제품은 국내 최초로 재생 기술 적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건식 스카 공정에 포토 레지스트가 변형이 됩니다. 변형된 폴리머를 제거해주는 박리액을 제조하고 있고요. 습식 시각 공정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 산화막이나 지라막이 발생되는데 그걸 제거해야 되고 디스플레이 공정 같은 경우는 금속막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네. 그것과 관련돼서 식각액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광 공정에서 패턴을 형성해주기 위한 현상액. 그리고 지금 노광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서 또 사용량이 많아지고 중요해지는 것이 세정입니다. 네. 제조 공정에서 잔여물이나 파티클을 없애주는 이런 세정액과 관련된 프로세스 케미칼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파인 케미칼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파인 케미칼의 첫 번째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포토 레지스터. PR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예,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를 예, 그 특히 핵심 원료인 모노머, 광산 발생제를 제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포토
레지스터 관련돼서는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플레이어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국산에 천병으로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서 컬러 페이스트, 컬러 레지스트의 주 원료로서 색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재료. 그렇게 지금 프로세스 케미칼, 파인 케미칼 두 가지 제품군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경쟁 우위 요소를 봤을 때 첫 번째로 프로세스 케미칼 부분과 관련돼서는요. 고객사와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재료를 공급을 하고 그 원재료를 가공하고 나서 발생된 폐액을 다시 회수를 해서 정제를 해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 단가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아산, 천안 공장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광저우, 주하이에 자회사가 있고요. 그쪽에 원료가 많이 탱크로리로 보통 중국에서 원료 공급 수급을 많이 하니까. 네네, 주하이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도 그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래선과의 협력,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원재료를 국산화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컬러 페이스도 협업해서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쟁 우위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스틴에다가 이렇게 공장이 들어간다는 거는 물론 두 가지 의미겠죠. 삼성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네네. 삼성이 이제 시스템 LSI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주문형 반도체, 특히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인텔 칩을 갖다 쓰다가 우리가 만들 거야. 네.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는 주문을 해야 되고 오스틴이 근거리적으로는 가까우니까. 네네. 원래는 이 한국알콜 자회사잖아요. ENF 맞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예. 한국알콜이 오스틴에 공장 샀을 때는 손세정제 만든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손세정제의 원료도 어차피 케미칼이니까 네. 들어가긴 좀 편하겠네요. 네. 뭔가 보관이 있었네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그 어떤 계속 맥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IT 케미칼, 프로세스 케미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지난번에 DNF. DNF. 네. 네. DNF는 EUV 네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EUV 공정에서 DNF가 소재로서 부각될 수 있죠. 네. 장비는 EU테크닉스가 수혜를 볼 것이고요. 그렇죠. 미세화 공정의 디바이스 인지가 이미 뭐 저스승으로 하늘로 날아가 주가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계속 닦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패티클 그 이거 저게 나오기 전까지. 네. 뭐 어디서 들은 건 좀 있어갖고 제가. 자, 그럼 ENF 테크놀로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혹시 이제 매매에 참고하실 만한 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제 첫 번째 EUV형 포토레지스터 모노머하고 폴리머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IT 케미칼 수출의 선도주자로서 부각될 수 있다. 사실 이제 그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본의 TOK 그리고 JSL, 시네츠, 스미토모 화학에 이미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역수출하는 거죠, 일본. 네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일본의 업체들한테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마진으로 공급을 하다가 이제는 사실 작년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국산화 이슈가 커졌죠. 그래서 국산화의 천병으로서 ENF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BOE 용어 버퍼드 옥사이드 에찬트라고 하는 사업 부분에서는 이미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천안에 3공장 증설 투자 공시가 있습니다. 348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 348억 투자한 천안 3공장에서는 산화막용 불산계 원재료 국산화를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용어는 좀 어려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P2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EUV 관련돼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동반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 이 회사는 장기 성장과 관련된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설비 투자를 이미 2018년도에 44억 원, 2019년도에 196억 원, 올해 같은 경우는 1,200억
번 정도를 자체 자금을 통해서 공급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특히 이제 지난 1월에 그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는 4,500만 불, 그 당시 환율로 따졌을 때 약 545억 원을 투자를 하였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미주법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ENF 테크놀로지 오스틴 공장 주변에는 인텔도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아, 글로벌 그 옆에 다닥다닥 파운드리도 있기 붙어있군요. 때문에 네. 그쪽과의 그 생산 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정으로 놓고 봤을 때 7세대 낸드 같은 경우는 60단에서 190단, 그리고 적층수가 높죠. 네. 여기에는 기존의 브라 크립톤 제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ARF라고 하는 불화 아르곤 아르곤.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불화 아르곤과 관련돼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비메모리 공정 소재 양산과 관련돼서 시설 투자, 샘플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법인이 증설을 하고 한국에서 증설하면서 원재료를 내재를 하게 되면서 고객과의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불화수소 서플라이, 특히 이제 EUV향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가치 평가를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중국의 전자재료 1위 업체인 야커과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야커과기의 시총이 4조 원이거든요. 4조 원이요? 네, 네. ENF 지금 6천억인데. 네, 그것과 관련됐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사실 이제 그 지금 원화 환율 문제도 있고 원재료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3분기가 약간 슬로우하다라고 하는 시장에 우려가 있었지만은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분기에 영업이익을 200억을 시현을 하였기 때문에 물론 뭐 4분기에 성과 보너스 줄 수 있겠지만 지금 4분기는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자, 어찌됐건 뭐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했던 기업이긴 합니다만 내용을 조근조근 다 따져보고 논리의 근거와 명확성, 당위성이 확보된다면은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어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분할 매수,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로 아주 적합한 기업이다.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예. 네. 자, 일단은 정보회의 첫 번째 기업을 하나 쭉 들여다봤습니다. 네. 자, 또 시장 풍문 얘기 좀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직 언론 매체 보도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해킹 그룹 클럽이라고 네. CLOP라고 하는 데서 국내 모 기업을 해킹을 했답니다. 국내 모기업을. 예, 1년 전에 포스 단말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불법 프로그램을 깔아서 약 150만 건 정도의 카드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모 기업이 그 해커 단체하고 협상을 하는데 1차 협상은 지금 안 되었고 그래서 그 해커 쪽에서는 추가 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도 나왔고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뉴스가 나왔네요. 미국의 인텔, 시스코도 뚫렸다. 그래서 네네.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예. 해킹 피해. 얘기가, 그래서 네.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 해킹과 관련돼서는 좀 사이버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오늘 짚어볼 것은 파수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사실 지금 보면 미국의 러셀 지수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그중에서 보안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파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고객사의 약 50% 이상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다 책정된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예,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4분기 수혜가 되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산되어지니까 정보 유출 방지 및 강화를 위해서 기업형 DRM 솔루션이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기존엔 공공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확대를 하면서 성장도 기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2012년도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였는데요. 이 미국 법인이 통신이나 자동차, 금융, 제조 등 거래선을 다변화하면서 신규 고객으로서 그 커메르츠 방크, 덴소, 버라이즌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금 글로벌 G 업체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네. 그래서 국내 비슷한 데이터 보안 업체인 소프트캠프의 시총이 1,100억인데 파수는 지금 8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 해커들은 보통 유명한데 러시아, 중국 또 위쪽 북한 네. 활발히 활동을 하겠네요. 아마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안 관련된 기업 파수가 어제 시장 풍문으로 좀 많이 돌았다. 네. 자, 시간의 거래의 특징 좀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으로 영화금속이 약 9%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과거에 테슬라 모델 3에 하우징하고 디퍼런셜을 납품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테슬라와 관련돼서 협업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화공영이 3.75%의 상승을 보였는데 네.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 부산 공장 신축 공사 246억 원어치 수주 공시를 하였습니다. 246억 원이면은 작년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 10%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세를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제약이 약 2.7% 플러스를 시연하였는데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 지난번에 강세를 보였을 때 시장에서 회자됐었던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졌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또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저것 또 얘기 들려주셨고, 하여튼 오늘 원탑은 뭐 ENF 테크놀로지고, 네. 약간 곁들여서 사이드맨으로 파수 정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정보 회의 나눠봤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